안녕하세요. 와인 약국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걸기킬 이스테이크 하는 날,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또 살아있는 전설, 마이클 걸깃 할아버지의 와이너리를 향하는데요. 원래 8월쯤 북가주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천둥번개 소나기가 엄청 왔어요. 와인 테이스팅 캐스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도착했답니다. 걸깃은 워낙에 화이트 와인이 유명해요. 오늘은 대부분 화이트 와인으로 테이스팅 할 생각이고요. 도착하자마자 코비드-19 웨이버에 일단 사인을 하고 체크인을 했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나파밸리가 있는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이 양식에 사인을 해야 테이스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독감이나 코비드 증상이 있나 없나, 코비드 환자와의 컨택이 있었나 등등의 내용이었어요. 살짝 긴장을 늦추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소셜 디스턴싱과 마스크 쓰는 조항 리마인드 해주시네요. 그리고 바로 게이트에서부터 플라잇이 시작됩니다. 마치 웰컴 드링크 같았는데요. 방문객마다 3잔을 증정한다고 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기념도 되고요. 역시 트로피칼한 노즈와 시트러스한 맛으로 입맛을 확 사로잡네요. 그린애플, 키위, 청사과 향이 났고요. 청량감이 엄청 났어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늘 테이스팅을 도와줄 제임스의 안내로 빈야드를 정면으로 보며 앉을 수 있는 가장 중간의 자리에 안내받았답니다. 저희가 오늘 와이너리의 첫 방문객이라서 좋은 자리를 받은 것 같아요. 어쩌면 팁이겠죠? 앞에 보이는 빈야드는 레드 와인의 킹, 캐버넷 소비뇽이었어요. 그래, 나파하면 캡이지. 바로 화이트 와인 테이스팅에서 레드와 화이트 와인이 섞인 두 가지를 테이스팅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테이스팅은 2017년 퓨메 블랑크. 지금 제임스의 손에 든 건 콜빈이라고 하는데요. 코르크에 바늘을 찔러 넣어 와인을 따르는 제품이에요. 오프너가 필요 없고 또 코르크를 열지 않고 바로 병에 알곤가스를 주입시켜서 병에 남은 와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와인의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윌리엄 소노마나 썰라탑에서 300불에서 500불대의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와인병 똥따 하고 그 자리에서 다 마시는 저에게는 콜빈은 무용지물일 것 같네요. 다시 퓨베 블랑크 테이스팅. 소비뇽 블랑크의 제스티하고 시트러스한 맛에 오크배럴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바닐라 향이 났어요. 너무 오키하지 않아서 원래 그 캐릭터가 살아 있었고요. 아프리콧, 허니, 벨페퍼가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 좋은 산미가 있어서 마지막엔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목넘김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깨알 상식. 퓨메 블랑크는 로버트 몬다비가 1960년대에 만든 단어인데요. 그 옛날 소비뇽 블랑크는 와인 애호가들에게 뭔가 재미없는 와인, 보링하다는 인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몬다비가 소비뇽 블랑크를 오크배럴에 에이징하고 그걸 퓨메 블랑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당시에 몬다비가 상표 등록을 안 해서 지금 많은 와이너들이에서 오크 에이징한 소비뇽 블랑크를 퓨메 블랑크로 부른답니다. 세 번째 테이스팅, 2017년 Paris Tasting Commemorative Shard. 드디어 걸기의 주인공인 샤도네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The Judgment of Paris Tast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약 나파 와인에 대한 교과서가 있다면 제일 먼저 맨 첫 번째 장에 있을 법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1977년에 파리에서 와인 중개업을 하던 영국 사람이 미국 독립 200년을 맞아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었는데요. 프랑스와 미국 두 나라 각각 화이트 와인 10종류, 또 레드 와인 10종류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어요. 결과는 미국의 압승. 화이트 와인 1등은 샤또 몬텔레나이었었고요. 레드 와인 1등은 스티글립 셀러. 콧대놓기로 유명한 프랑스 와인업계에서 뼈저린 패배 충격을 안기고 미국과 신대륙 와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1등을 차지한 샤또 몬텔레나의 샬도네를 만든 주인공이 이 걸긱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인코 걸긱은 가난한 크로아티아에서 온 이민자였대요. 신발 깔창에 32부를 꼬깃꼬깃 접어서 미국에 들어왔고 여러 와이너를 거쳐서 와인 능력을 기른 후에 그 파리의 심판이 있었던 그 해 7월 4일에 자신의 걸긱힐 와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는데 올해 무려 97세가 되셨다네요. 안타까운 건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가 와이너들이 오셔서 방문객도 맞아주시고 와인병에 사인도 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집에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2014년 샬도네. 플라잇에는 없는 거였는데 제임스가 샘플해줬어요. 뭔가 감칠맛이 나는데요. 훌륭했어요. 이어서 다섯 번째 플라잇, 2016년 캐버넷 소비뇽. 한국에선 까쇼라고 하죠. 지금 마시는 와인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빈야드에서 재배된 캡으로 만든 거예요. 100% 캡이라고 합니다. 글래스에 퍼지는 향이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진한 꽃향이 진동을 하는데 그래서 빨리 와인을 맛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너무 어린가 싶을 정도? 한 5년 후가 지나면 조금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향도 좋았고 묵직한 탄닌도 좋았어요. 이번엔 여섯 번째 플라잇, 2010년 캡 나파밸리. 이번 와인은 91% 캐버넷 소비뇽, 5% 페티버도, 3% 캐버넷 프랑크, 1% 멀로 블렌드인 21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에서 에이징된 블렌드입니다. 와인을 따르자마자 마중 나온 꽃향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시면 날아가 버리는 게 아까울 정도로 향이 너무 좋았는데요. 백합, 장미, 블루치즈, 또 염소똥 같은 꿉꿉함도 있었어요. 페퍼리하면서 스파이시하면서 또 산딸기 맛도 나고 자두 맛도 나고 정말 감칠맛 폭발, 익스트림 컴플렉시티. 너무너무 맛있는 와인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보르도바라서 전 캡이랑 멀로 섞은 걸 블렌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라이드, 패티소라. 패티소라는 제가 많이 마셔본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2010년 캡이 정말 짱짱하게 밀어붙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뭔가 캐릭터가 기억이 안 남네요. 취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뭔가 바닐라가 굉장히 진하고 레드 프루시 되게 강했다는 것 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패티소라만 따로 테이스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테이스팅 끝. 그리고 플러스
제가 걸기에서 마시고 싶었던 건 샬도네와 지금 보이시는 이 디저트 와인. 이름은 비올레라 레이트 하베스트 디저트 와인인데요. 나파나 루더포드보다 조금 더 쿨한 지역인 카르네로스 or 아메리칸 캐년 이쪽에서 나는 비니아드에 재배되는 디저트 와인인데요. 황금색 진한 와인에 꼭 꿀물을 마시는 그런 달달함이 있었지만 또 너무 끈적이지 않는 그런 디저트 와인이었어요. 피치 맛과 약간 자몽 맛, 그리고 꿀인데도 라이트 바디, 마지막에 이런 리지주얼 슈거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테이스팅입니다. 2011년 샬도네. 플라이트 다 끝나고 제임스가 버티컬 테이스팅 하지 않을래? 하고 제안했어요. 2017년, 14년 샬도네를 벌써 이미 테이스팅 해본 터고 2011년은 비가 많이 왔던 해라 저도 은근히 궁금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많이 온 해는 과즙이 많아서 2014년보다는 조금 더 달롯했다고 느꼈어요. 만약 버터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테이스팅 했다면 조금 더 다른 거를 느꼈겠죠? 이것으로 장장 3시간에 걸친 와인 테이스팅이 끝났습니다. 보통 2시간이면 충분한데 오늘은 4잔이나 샘플링을 해서 그런지 오래 걸렸네요. 저는 샤도네가 너무 맛있어서 2014년 샤도네 2병, 2016년 디저트 와인 2병, 그리고 2010년 캡 1병을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와이너리 매니저가 히스토리 뮤지엄 있는데 인바이트 했어요. 지금 코비드 중이라서 오피스는 닫았지만 그래도 잠깐 들려서 와인메이커 걸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 옛날 The Judgment of Paris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프랑스 갈 때 걸기 와인을 케이스로 갖고 갔다는 내용 등등. 여기서 몇 가지 TMI 잡담 하나. 걸기계 샬도네는 평점이 90점 이상을 웃돌아요. 빈티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지만 와인 엔투지애스트나 디켄터가 각각 93점에서 95점 사이를 줬고요. 유일한 한국인 마스터 소믈리에이신 지미조리 씨도 2012년 와인을 91점을 줬네요. 잡담 둘. 걸기계 고향 크로아티아에도 걸기 와이너리가 있다는데요. 걸기과 그의 딸 비올레라가 고국으로 돌아가 크로아티아 토차 품종인 파십 그리고 플라바츠 말리라고 하는 와인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잡담 셋. 나파 와인 트레인 유명한 거 아시죠? 3시간 왕복 36마일 동안 런치나 디너를 먹으면서 나파의 절경을 감상하는 그런 라이드 투어인데요. 중간에 와이너리 투어를 하는 옵션도 있다고 해요. 거기에 크루크 와이너리 그리고 레이먼드 빈야드 그리고 여기 걸기 길도 옵션의 하나라고 합니다. 잡담 넷. 영화 버틀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가 파리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영화를 자문했던 몇몇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왜곡이 됐다고 지적했대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는 영화로만 보시길.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와이너리 투어 어떠셨나요? 간단한 리뷰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리뷰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상 여름이 지나가는 끝자락에서 와인 약국 소피아였습니다. Cheers!